지금은 춥디 추운 1월이지만 봄은 오고 여름은 옵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실내 마스크는 언젠간 해제되죠. 지금은 중국 리오프닝 과도기지만 춘절만 잘 버티면 결국 경기 재개는 오고야 맙니다. 그렇다면 알고리즘을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실내 마스크 해제, 화장품, 필러, 보톡스, 리오프닝, 경제 재개, 외부 활동, 화장품, 필러, 보톡스, 겨울, 봄, 여름, 화장품, 필러, 보톡스. 미용산업, 그게 돈이 됩니까? 당연히 돈이 되죠. 이 여성분들의 소득 수준도 올라갔고 설령 소득 수준이 안 받쳐줘도 사람의 예뻐지고 싶은 욕구는 무한합니다. 연예인분들의 사진 먼저 보고 가실게요. 1978년 만 44세 고수입니다. 20대 시절 사진이죠. 그리고 최근 SNL에 나온 고수인데요. 말띠에 자녀도 셋이나 있습니다. 애국자죠.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이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롤모델이 한 분 추가되네요. 다음으로 1976년생 송승헌 20대 때의 사진입니다. 참고로 지금 만 46세로 고수보다 2살이나 형이죠. SNL에 나온 최근 사진입니다. 와, 30대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피부가 진짜 좋죠? 만 46세입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유전이잖아요. 1972년생 만 50세 기무라 타쿠야입니다. 상당히 훌륭했죠. 피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습 좀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막을 수 있습니다. 안티에이징은 기술이죠. 요즘엔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고운 얼굴 간직한 상태로 나이 드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과거 미용 성형은 소위 말해 공사였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렸고 받는 분들도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간단한 시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은 비용으로 만족할 만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간단한 시술 후 당장 내일 회사로 사업장으로 출근할 수 있다는 것. 혹시 쉬코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들으실 수도 있을 텐데 저도 안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 미국에서 여성 소비자가 전체 구매 결정에서 80% 이상을 담당하는, 즉 경제활동 관련 의사결정에서 여성이 중요한 주체로 활동한다는 트렌드입니다. 쉬코노미는 단기적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점에서 고려할 때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성형시술 남녀 비율 현황만 보시더라도 여성분들 86.5%, 87.2%, 86.6%, 88.6%, 남성들의 비중에 비해서 거의 90%에 가까운, 그러니까 대부분 여성분들이 뷰티, 미용 이런 섹터의 헬스케어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성의 라이프 사이클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기업에도 성장 기회가 생기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도 수익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산업 구조 변화 속에 여성 경제 인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겁니다. 글로벌 미용 성형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인데요. 2020년부터 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1.1%가 예상됩니다. 특히 신흥아시아의 향후 5년간 미용 성형 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20%를 상회하고요.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적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래 기존 주요 지역은 미국, 유럽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시아 시장의 고성장세가 더해진다면 이렇게 나눠 먹을 파이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 돈을 벌려면 누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돈을 쓰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통계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월별 수출 필러 통계를 보시면 우상향 죽임을 확인할 수 있죠. 언제부터? 20년 10월부터 턴어라운드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필러 수출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수출입 통계를 볼게요. 말씀드렸듯 한국은 수출이 중요한 국가죠. 22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헬스케어 수출입 통계 잠정치입니다. 톡신, 필러, 콘택트 렌즈에서 꽤나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오늘은 필러 관련주를 2개 공부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업은 휴메딕스입니다. 휴메딕스는 지주회사 휴온스 글로벌에 속해 있는 회사죠. 휴온스 글로벌은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건기식 사업을 영위하는 토털 헬스케어 그룹입니다. 자, 체크포인트 3개. 첫 번째,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필러, 레지톡스, 전문 의약품, 관절염 치료제, 인공 눈물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제품군을 보유한 원료 의약품 및 에스테틱 업체이고, 이 기여도가 가장 높은 안과용 매출 성장이 22년 실적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필러, 톡신 등 에스테틱 포트폴리오에서 신제품 출시 효과로 전 제품 매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향후 전 제품군 판매 호조 및 신제품 출시에 따른 견조한 외형 성장이 기대되며 23년 감가상각비 부담 축소로 이익률 추가 상승 여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테틱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견조한 실적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필러 브랜드 엘라비에의 견조한 국내외 수요에 21년 2월에 출시한 리볼라인은 가성비 브랜드이거든요. 이 브랜드는 22년 2분기 남미 초도 물량을 시작으로 하반기 브라질까지 본격 수출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2년 상반기에 신규 출시한 200단위 제품 보톡스거든요. 현재 국내 피부 성형외과 수요가 가장 높은 제품입니다. 판매 단위 다변화에 힘입어 22년 2분기 리스톡스 분기 매출액은 50억 원을 넘어섰죠. 그래서 전년도 톡신 매출액은 21년 대비 78% 성장한 235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자, 그래프로 보시더라도 보톡스, 리스톡스 분기 매출액 추이 훌륭하죠. 그리고 기존 필러 수출은 중국에 의존했으나 이제 남미 초도 물량을 시작으로 브라질행 수출 물량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본업인 수익성이 가장 좋은 안과용제 연간 매출액 추이도 상당히 좋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은데요. 수익성이 가장 좋은 안과용제에서 매출액 상승에 따른 외형 성장과 함께 동사의 매출 총이익률 개선세가 동반되는 점을 아주 긍정적인 근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우리들이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신뢰도 높은 데이터죠. 매년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21년에서 22년 영업이익은 2배 이상 점프, 순이익은 3배 이상 점프를 하며 아주 긍정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었네요. 리스크 요인은 전환 사채 발행인데요. 사채 만기일은 26년 4월 6일, 22년 4월 이후 전환 청구가 가능했으나 현재까지 전량 전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환가액 조정 이후 전환 가능 주식 수는 동사의 유통 주식 수 22.6% 비중이라는 점 참고해야겠습니다. 3개월 동안에는 기간이 가장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네요. 자, 휴메딕스의 월봉입니다.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했죠. 월봉상 흐름 상당히 괜찮다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추가 상승이 일어난다면 32,650원부터 35,600원은 1차 매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2차 상승이 이어진다면 42,700원부터 5만원 최종 수익 실현 가격대로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윙 투자 기준으로 말이죠. 휴메딕스 1봉입니다. 전략상 저는 오늘날의 자리부터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밑에 지지선은 24,450원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 저항은 항상 참고하시기를 권유드릴게요. 필러 관련주 2번째, 휴젤입니다. 휴젤은 중국에서 톡신, 필러를 모두 정식 승인받은 한국 유일의 기업이고, 또한 올해 4월 미국 FDA 승인까지 기대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중국 리오프닝이라는 재료까지 곁들인다면 중국 지역 사업 확장을 위해 노력한 기업들의 수혜를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휴젤은 톡신, 필러 제품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죠. 미국 FDA 승인이 4월 정도로 예상되는데 정말 만약 승인이 떨어진다면 엄청난 호재입니다. 이번 방역정책 변화로 중국 정부는 전면 리오프닝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중국 여성들의 뷰티, 화장품 쪽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자, 레포트 내용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23년 3분기 매출액 전년 대비 플러스 35% 성장,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플러스 18.3% 성장했습니다. 휴젤과 관련된 주요 이슈는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와 ITC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이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톡신의 국내 영업은 비교적 호조 상태입니다. 국내 필러 매출은 분기별 증감이 있으나 22년 4분기 수요 회복이 기대되고 있고, 둘째, 수출 부분을 보면 필러에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특히 3분기에는 필러 수출 유럽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4.3% 성장했습니다. 톡신 수출은 중국향 선정 회복 및 브라질, 태국, 대만 등 주요 로우 국가에서 판매가 크게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67.6% 성장했네요. 향후 지역별로 보면 중국에서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요인이 있긴 하지만 리오프닝으로 어느 정도 해소시켰고, 그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크죠. 게다가 22년 상반기에 필러 허가도 받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톡신 필러의 번들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약드리자면 톡신의 국내 영업은 비교적 호조 상태이고, 국내 필러 매출은 분기별 증감이 있으나 4분기 수요 회복이 기대되고, 수출 부문에서는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3분기 필러 수출은 유럽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4.3% 성장했다. 톡신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7.7 성장했고, 중국의 단기적인 불확실성 요인은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휴젤은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데요. 미국에서 레티보, 보톡스죠, FDA 승인을 추진 중인데 23년 상반기 허가를 목표로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중순쯤에 미국 시장 런칭이 목표이고요. 그래서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겁니다. 캐나다에서는 6월에 레티보 50, 작년 6월에 이미 레티보 50단위 품목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톡신의 유럽 매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2년 1월에 레티보 50단위에 대해서 유럽의 품목 허가 권고를 받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22년 1월 프랑스, 2월 오스트리아, 3월 영국, 루마니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4월에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독일에서 50단위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호주에서는 22년 11월에 레티보 50단위 품목 허가를 받았고, 올해 1분기 런칭 목표입니다. 그래서 휴젤의 톡신 제품은 현재 국내를 포함해서 총 40여 개국에서 시판 중이고요. 23년부터는 수출 증가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레티보 FDA 승인 추진 중이고, 올해 상반기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중순 미국 시장 런칭이 목표고 상당히 기대가 된다. 호주에서는 이미 작년 11월 품목 허가를 받았고 올해 1분기 런칭이 목표다. 휴젤의 톡신 제품은 총 40여 개국에서 시판 중이다. 23년 올해부터는 수출 증가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소송 이슈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아있는데요. 휴젤은 메디톡스와 ITC 소송 이슈로 불확실성 요인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회사라는 점, 그런 점이 메리트인데요. 21년 영업이익률은 39.6%, 22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은 소송 비용을 반영했음에도 36.4%를 나타냈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수익성이 매우 좋은 기업이죠. 특별성 비용 발생으로 당분간 영업이익률은 떨어지겠지만 이를 제외한다면 동사의 잠재적 수익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글로벌 시장 성장 잠재력으로 결론적으로 주가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협소한 국내 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과 확장성이 있다는 것은 매력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메디톡스 ITC 소송 이슈는 불확실성 요인이 있긴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36%가 넘어가는 기업으로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 잠재적 수익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과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요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 영업실적인데요. 22년, 23년 매출액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영업이익 측면인데요. 영업이익, 순이익, 적정 시가총액, 적정 주가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개월 동안에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네요. 자,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죠. 휴젤의 주봉부터 보겠습니다.
저항은 빨간색, 지지는 초록색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현재 지금 14만 1,500원이라는 단기 저항에 걸렸습니다. 만약 휴재를 진입한다면 13만 원을 단기 지지선으로 체크해 두시고 저라면 13만 원부터 시작을 해볼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11만 4천 원부터 12만 원이라는 강력한 지지 밴드가 밑에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발생한다면 16만 3천 원은 2차 매도 포인트로 활용해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올해 매우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준다면 18만 원 초반은 최종 수익 실현 구간으로 체크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결론, 만 60세 톰 크루즈 형님, 만 46세 송승헌, 63세 마돈나.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며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무엇이 돈이 되는지 항상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정보들만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드리는 투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